세 번째 강의에 썼던 상강에서는 미적분에서 중요한 함수 중에 한 가지인 삼각함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5강에서는 미적분에서 중요한 함수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것인데, 로그 함수를 알기 위해서는 로그 표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 10을 갖다가 세 번 곱하면 10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학자들이 이제 이와 같이 길게 적는 게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기법을 도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의 제곱, 10이라는 요 숫자 어깨 위에 있는 조그만 수 2를 갖다가 이제 지수라고 하거든요. 지수 표현법을 도입을 했어요. 지수 표현법은 이제 수학자들이 10의 제곱 이와 같이 적으면은 요 10이라는 숫자 어깨 위에 있는 요 2라는 조그만 지수는 10을 갖다가 두 번 곱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 이제 지수 표현법을 보는 너그는 요 2라는 것이 이제 10을 두 번 곱해줬구나. 그래서 이제 100이다. 이렇게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요 지수 2를 갖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지수를 갖다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 혹은 표기법이 있으면 계산이 편해지니까 수학자들이 당연히 고민했겠죠. 일단 10의 제곱은 100이라는 요 이제 수학적 표기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말이나 글로 한 적어 볼게요. 10의 어깨에 올라탄 요 2라는 조그만 수는 이제 10을 제곱해 가지고 100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수업이었던 1강에서 과학자, 공학자, 수학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언급했지만, 수학자들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요 언어를 이용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수학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호, 뭐 다른 말로는 심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호를 이용해갖고 이제 알려주거든요. 자, 이런 거야. 한번 봐봐봐. 자, 그런데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난해하게 보이고 아카데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보는 나는 이해를 못해요. 뭐 깝깝하죠. 한번 깝깝해져 보겠습니다. 지수 2는 10을 제곱해가지고 100으로 만들어준다. 우리가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요 표현을 수학자들이 사용하는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2는, 그러면 이제 2 이꼴이죠. 10을 이제 조그맣게 적었습니다. 제곱하여 이제 로그입니다. 여기에 3이 있으면 세제곱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00을 만들어준다. 이제부터 로그 표현법을 보시면은 2는 10을 제곱해가지고 100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가 아니고 3일 것 같으면은 3은 10을 세제곱해가지고 1000으로 만들어준다.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되죠. 로그 표현에서 요 로그 밑에 붙어 있는 조그만 수를 갖다가 밑수,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10을 제곱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수는 100이지 않습니까? 요 100을 갖다가 이제 진수, 아규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규먼트라는 것은 뭐 인자도 되고 인수도 돼요. 그런데 뭐 수학책에서 진수라고 하니까 진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그 표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수에는 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로그 값도 0이 있을 거라고 해요. 수학자들이 정의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10의 영성도 1이고 5의 영성도 1이에요. 모든 수의 영성은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0이라는 것은 10을 갖다가 이제 영성해가지고 1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0이라는 것은 5를 갖다가 영성해가지고 1로 만들어 주겠네요. 그러면 요 진수가 1인 모든 로그의 값은 0이에요. 즉 이제 로그의 밑수가 이제 어떤 값을 취한다 할지라도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제로입니다. 앞에 이 슬라이드에서 로그의 값이 0인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로그의 밑수에는 뭐 2도 들어올 수 있고 4도 들어올 수 있고 10도 들어올 수 있고 100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공학 계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로그는 자연 로그하고 상용 로그 요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 이제 로그의 계산 법칙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이제 계산 법칙은 아니고 수학자들이 로그 표현법을 갖다가 정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놓은 계산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그의 밑수가 10인 경우를 상용 로그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상강에서 자연상수 1을 학습했었잖아요.
로그의 밑수가 이제 자연상수인 경우에는 자연로그라고 합니다. 이 로그 표현에서는 밑수가 10이니까 상용 로그죠. 그리고 이 로그 표현에서는 밑수가 2입니다. 그러면 자연 로그예요. 그런데 요 로그 2라는 요 표현을 수학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ln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는 로그의 계산법칙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계산법칙이 아니고 계산규칙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수학자들이 정의한 로그의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4제곱은 만이죠. 요 지수 4를 갖다가 우리가 방금 학습했었던 로그 표현으로 나타내 볼게요. 4라는 지수는 요 10을 갖다가 로그가 이제 4제곱을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만을 만들어 주죠. 자, 수학자들은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학자들은 A 이꼴 B, 좌변 이꼴 우변이라고 했으면 이건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4하고 로그 10의 만, 이게 이제 같은 수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보기에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자들은 요 좌변하고 우변은 분명히 같기 때문에 로그 10의 이 만이 이 4같이 보이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요 4가 로그 10의 만처럼 보이도록 그럴듯한 이제 규칙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어떤 수라 할지라도 1승을 하면은 그 자신의 수가 되지 않습니까? 요 지수 1을 갖다가 로그로 표현을 하면은 1은 이제 10을 로그니까 1승이죠. 1승을 해주면 10으로 만들어준다. 좌변이 1이에요. 그러면 우변도 1이 돼야 되거든요. 요 로그 표현법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진수, 요 로그의 아규먼트하고 밑수, 베이스가 같으니까 이제 진수와 밑수가 같은 로그는 그 로그 값이 1이네요. 로그 표현을 눈에 익히기 위해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2의 1승은 2죠. 그래서 이제 요 1은 2를 로그니까 1승을 해서 2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7의 1승도 7이잖아요. 요 1은 7을 로그니까 1승을 해서 7로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아,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앞페이지 슬라이드에서 로그의 밑수가 2라는 것은 자연상수거든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자연 로그라고 하고 간단하게 그냥 ln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밑수가 10인 상용 로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밑수 10을 적지 않고 그냥 로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던 얘기도 되돌아와갖고 로그 10의 만, 요 이제 진수를 거듭제곱으로 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 진수는 10의 4승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 좌변의 4하고 요 진수를 거듭적으로 표현했을 때 10의 4승이니까 요게 서로 이제 같은 숫자지 않습니까? 좌변의 4하고 이제 로그의 요 진수를 거듭적으로 표현했을 때의 4하고 이제 같은 숫자야.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면 요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들어가 있는 요 지수를 갖다가 로그 기호 밖으로 가져오 보면은 4는 4 곱하기 로그 10의 10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정의한 이 로그 표현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요 밑수하고 진수하고 같으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의 4는 우변의 4가 되는 거예요. 수학자들은 회피했겠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요 이제 로그 표현법이 현재까지는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학 교재하고 인터넷을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들 중에서는 요 분수를 다룬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분수도 우리가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분수를 거듭적으로 표현했을 때의 요 지수도 당연히 로그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 삼아 이 페이지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2분의 1의 3승은 8분지 1이에요. 요 이제 2분지 1의 3승이라는 요 지수를 로그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3은 2분지 1을 로그니까 이제 3승 해주면은 8분지 1을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로그의 진수 8분지 1은 2분지 1의 3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 진수를 거듭적으로 표현했을 때 요 지수는 로그 기호 앞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3은 이제 상 곱하기 로그 2분지 1의 2분지 1입니다. 로그의 요 미수도 2분지 1이고 로그의 진수도 2분지 1. 미수하고 진수가 같네요. 그럼 이것은 1 아닙니까? 그러면 좌변도 3이고 우변도 3입니다. 수학자들이 정했었던 이제 로고 표기법의 그 논리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의 3승은 2의 마이너스 3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결과는 8분지 1이겠죠. 요 마이너스 3이라는 지수를 로그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은 2를 로그니까 마이너스 3승을 해서 8분지 1을 만들어준다. 이 표현이죠. 로그의 진수 8분지 1은 2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런데 이 진수를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이 지수는 이제 곱해지는 상수로서 로그 기호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2의 입니다. 그런데 이 로그의 미수하고 진수가 이제 2로서 같으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이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네요. 지금 이 표현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로그로 표현하니까 3 이꼴 3이에요. 그리고 얘를 또 로그로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3 이꼴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연습 문제를 하나 적어놨는데 로그의 요 미수는 2분지 1이고 진수는 8이에요. 그래서 x값을 찾는 건데 이제 이 로그 값 찾는 거죠. 요 8을 갖다가 좀 변형시켜 주면 됩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로그를 학습하실 때에 한 개의 로그를 두 개의 로그로 만들어서 이 두 개의 로그를 더하거나 빼준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10의 5성은 10만이죠. 요 지수 5를 갖다가 로그로 표현하면은 5는 10을 로그니까 5 제곱하면 이런 의미 아닙니까? 10만을 만들어 주죠. 요 로그의 진수 10만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은 10의 5승입니다. 진수를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노는 요 지수는 이제 곱해지는 상수로 로그 기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 곱하기 로그 10의 10으로 표현이 돼요. 요 로그의 미수하고 진수가 같으니까 로그 10의 10은 당연히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변의 5는 우변의 5죠. 1 더하기 4도 오고 2 더하기 3도 오고 3 더하기 2도 옵니다. 그래서 5를 요 3 더하기 2, 뭐 2 더하기 3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3과 2를 상용 로그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2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10인 경우에는 진수가 100이죠.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로그의 미수가 10일 때 진수는 1000입니다. 두 로그의 진수는 100하고 1000이거든요. 요 두 진수를 곱하면은 100 곱하기 1000, 즉 10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로그 10의 10만하고 로그 10의 100 플러스 로그 10의 1000하고 같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 개의 로그의 진수가 라지 A 곱하기 라지 B 두 개의 수의 곱수로 표현이 되면은 요 로그는 이제 진수를 라지 A하고 라지 B로 가지는 두 개의 로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로그의 미수는 스몰 a로서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5를 3 더하기 2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3은 5 마이너스 2거든요. 5라는 숫자하고 2라는 숫자를 상용 로그로 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의 미수는 10이고 5는 진수는 10만이에요. 그리고 2는 진수가 100이 돼야 되겠죠. 진수 10만을 진수 100으로 나누면은 결과는 1000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10의 1000이 되니까 당연히 3이죠. 이와 같이 이제 한 개의 로그의 진수가 라지 A 나누기 라지 B 이와 같이 두 개의 숫자의 나눗셈으로 표현이 되면은 요 로그는 이제
진수를 라지 A를 가지는 로그에서 진수를 라지 B를 가지는 로그로 빼주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로그의 밑수는 같다라는 겁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저는 이것을 로그의 계산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수학자들이 이제 로그를 표현하는 표기법을 정의를 했었고 우리가 그 표기법을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하나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요하다고 배웠던 로그의 미수 변환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30년 이상을 갖다가 공학 계열의 요 설계 분야하고 연구 분야에서 일을 해봤지만 로그를 가지고 계산해 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수 x가 있습니다. 같은 x로 표현했으니까 같은 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개의 수를 갖다가 지수로 표현했을 때는 두 가지 이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6 같은 경우에는 2의 4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4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수 x를 b의 y승 혹은 a의 z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x를 b의 y승으로 표현했을 때 이 y는 이제 로그 b의 x죠. 그리고 x를 a의 z승으로 표현했을 때 요 지수 z는 로그 a의 x입니다. 지수 z를 로그 a의 x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x라는 것은 b의 y승 아닙니까? 그래서 이 b의 y승을 x에 그대로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그 a의 b의 y승인데 요 진수의 지수는 이제 곱해지는 상수로서 로그 기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z라는 것은 y 곱하기 로그 a의 b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요. 조금 헷갈리시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수 x가 있었어요. 이 x라는 수는 b의 y승으로도 표현이 되고 a의 z승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z를 표현해보니 로그 a의 x였어요. 이것은 이제 y 곱하기 로그 a의 b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y라는 것이 로그 b의 x였었어요. 그래서 이 y에 로그 b의 x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z라는 것은 로그 b의 x 곱하기 로그 a의 b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은 로그를 갖다가 지금 변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z를 다시 로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z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로그 a의 x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그 a의 x라는 것은 로그 b의 x 곱하기 로그 a의 b네요. 좌변의 로그를 보니 밑수는 a입니다. 그런데 우변은 밑수가 b도 있고 a도 있네요. 밑수가 같은 a를 갖다가 한쪽으로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b의 x라는 것은 로그 a의 x를 로그 a의 b로 나눈 것이 돼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개의 로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그의 밑수는 b예요. 그리고 진수는 x입니다. 이제 임의의 수 a를 하나 고릅니다.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요 a를 갖다가 로그의 밑수로 취할 거거든요. 로그 b의 x, 이것의 진수는 x죠. 요 x를 로그 a로 취해요. 그리고 로그의 요 밑수는 b거든요. 요것도 로그 a로 취합니다. 그러면 로그 b의 x가 이제 로그 a의 x를 로그 a의 b로 나눠준 거네요. 지금 요 좌변의 로그를 보면은 밑수는 b입니다. 그런데 이 로그가 지금 이제 밑수가 a인 로그의 이 나눗셈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이제 밑수가 바뀌었으니까 로그의 밑수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 이제 유도 과정에 제가 이제 요 숫자를 갖다가 한번 넣어 봤어요. 요 x로 선택한 것은 16입니다. 요 16이라는 것은 2의 4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4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즉 16이 이제 b의 y승, a의 z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계산 과정을 그냥 그대로 쭉 이제 따라오시면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로그 4의 2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요 진수 2는 우리가 루트 4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루트 4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수로 표현하면은
4의 2분지 1승이에요. 요 진수의 지수는 곱해지는 상수로 이제 로그 기호 밖으로 놓으잖아요. 그러면 로그 4의 4는 1이니까 2분지 1입니다. 이 계산을 미수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자 한다면은 로그의 미수 b는 4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진수 x는 2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로그로 취할 것이냐, 요 이제 미수 a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잡아도 될 겁니다.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 미수 a를 갖다가 이제 2로 잡으면은 그냥 바로 2분지 1이 나오겠죠. 우리가 로그를 사용할 때 수학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로그 표현에 있어서의 몇 가지 약속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이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강제 규정이에요.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로그 표기법을 도입을 하였고 그 로그 표기법을 가지고 신나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계산 결과가 자신들이 정의하였던 로그 표기법의 그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즉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산 결과 중에서 몇 가지는 자신들이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수학에서 사용하는 수 중에서 아주 독특한 애들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제로, 즉 0하고 1입니다. 요 1을 갖다가 거듭제곱으로 한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1의 1승도 1이고 1의 2승도 1이고 1의 3승도 1이에요. 1은 100번을 곱해도, 즉 100승을 해도 그 결과는 1이거든요. 이 1이라는 숫자를 거듭제곱한 지수를 로그로 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1의 1승이죠. 그래서 이제 1은 1을 이제 로그니까 1승을 해서 1로 만들어준다. 두 번째 경우 1의 2승도 1이잖아요. 2는 1을 자 로그니까 2승을 해서 1로 만들어준다. 세 번째 경우 1의 3승이죠. 그러면 3은 1을 로그니까 3승을 해서 1로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1을 거듭제곱한 지수를 로그로 표현해보니 이제 수학자들이 저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수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우죠. 우변을 보면은 로그 1의 1 전부 다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좌변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어떤 자연수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수학자들은 요 A 이꼴 B 좌변 이꼴 우변이 되면은 항상 같아야 되는데 지금 동일한 우변에 로그 1의 1이라는 이 표현이 값이 1부터 자연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한 개의 표현이 무한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학자들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이 난감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을까? 고민의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로그의 미수, 즉 베이스죠. 요 로그의 베이스는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규약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 중에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어요. 음수도 당연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수를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음수의 표현을 보고 있으면 음수의 개념을 도입한 수학자들은 정말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음수든 양수든 제곱을 하면은 전부 양수가 돼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예요. 그리고 2를 제곱해도 4거든요. 요 이제 치수 2를 로그로 한 표현을 해볼게요. 음수를 제곱한 경우에는 2는 마이너스 2를 로그니까 제곱하면 4로 만들어준다. 양수인 지수는 2는 요 2를 로그니까 제곱하면 4로 만들어준다. 이번에는 이제 2라는 요 수의 표현이 로그로 표현했을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인 경우는 상황이 약간 달라지죠. 마이너스 3을 삼성하면은 마이너스 27이에요. 그리고 양수인 3을 삼성하면 플러스 27입니다. 예담이지만 음수의 27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마이너스 27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초중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서조차도 수학을 가르쳤던 모든 선생님들이 마이너스 27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제 영미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마이너스 27 이렇게 이야기하면 걔도 못 알아먹어요. 걔들은
네거티브 2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걔들한테는 빼준다는 의미거든요. 마이너스 3을 삼성한 요 지수 3을 로그로 한 표현해 볼게요. 3은 마이너스 3을 로그니까 삼성에서 마이너스 27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3의 삼성인 이 지수 3을 로그로 표현하면은 3은 3을 로그니까 삼성에서 27로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죠. 이번에는 앞에서와는 달리 좌변의 동일한 수 2를 갖다가 로그로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도 마찬가지죠. 좌변의 동일한 수 3이 이제 서로 다른 로그 표현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수학자들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생각해낸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로그의 미수에는 이제 네거티브 넘버, 즉 음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만든 거야. 이번에는 네거티브 100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뭐 예전부터 사용하는 습관대로 그냥 편하게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0이라는 것은 10을 제곱해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9를 붙여 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이제 지수 2를 갖다가 로그로 한 표현해 보겠어요. 2는 마이너스 10을 로그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00을 만들어준다. 이제 이 의미죠. 그런데 마이너스 10을 갖다가 제곱을 하면 100이 되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라는 요 식에서 노는 지수 2를 로그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로그의 아규먼트, 즉 진수에는 음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제 규정을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 로그의 미수에 1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그의 미수에 음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세 번째로는 로그의 진수에 음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로그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수 방정식하고 로그 방정식을 푸는 거죠. 제가 지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공학 계열 대학교 신입생 1학년이라면 중학교 때부터 학습했었던 지수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3의 x승하고 9의 x 플러스 5승이 같습니다. 이건 이제 지수 방정식이죠. 뭐 x를 찾으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제 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에는 이제 좌변과 우변의 거듭제곱되는 수, 좌변 같은 경우에는 3이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9죠. 요것을 갖다가 맞추어 주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편해요. 9의 제곱은 3의 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변은 이제 3의 제곱을 x 플러스 5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요 치수끼리를 이제 곱으로 되니까 x 플러스 5를 갖다가 2배를 해주면 되죠. 지금 좌변과 우변에서 거듭제곱 되는 수는 이제 3으로서 동일해요. 그러면 치수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이 꼴로 두면 돼요. 좌변의 지수하고 우변의 지수가 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x는 x 플러스 5 이것을 갖다가 2배 해준 거와 같거든요. 가로를 풀고 이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x는 마이너스 10으로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7의 x승이 9입니다. 이와 같은 지수 방정식을 풀 때에는 양변을 로그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로그로 잡느냐 이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저는 양변을 갖다가 자연 로그로 잡았습니다. 로그의 진수가 7의 x승이에요. 요 진수가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요 지수 x는 곱해지는 상수로서 로그 앞으로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x 곱하기 이제 ln7이 ln9예요. 그럼 뭐 x야 뭐 간단히 ln7분지 ln9가 되겠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겠어요. x 값을 찾기 위해서는 자연로그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계산기로 계산을 합니다. 시험을 칠 때 계산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시험 감독하다 보면은 계산기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주변 학생한테 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험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죠. 왜냐하면 계산기에 답을 갖다가 찍은 채로 그대로 빌려주는 수도 있거든요. 계산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계산기를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생 입장에서 못 빌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계산기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산기를 확인해야 되니까 선생은 굉장히 짜증나죠.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양변을 자연 로그로 잡았어요. 그런데 자연 로그 대신에 상용 로그로 잡아도 x는 로그 7분지 로그 9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자연 로그 값하고 상용 로그 값은 이제 당연히 다르겠지만 결과는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이 로그를 밑수가 2인 로그로 잡든 밑수가 3인 로그로 잡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지수하고 로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검정색의 실선은 y 꼴 2의 x성이라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검정색의 점선은 y 꼴 3의 x성이라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만일 y 꼴 4의 x성이라는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이제 왼쪽으로 더 치우칠 거예요. 하지만 요 지수 함수는 반드시 0,1을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수 함수에서는 요 지수 x가 제로가 되는 경우에는 거듭제곱되어지는 수가 2가 되든 3이 되든 100이 되든 전부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x가 제로일 때는 어떤 수의 0성은 1이잖아요. 그래서 0,1을 반드시 지나가요. 푸른색의 실선은 로그 2의 x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푸른색의 점선은 로그 3의 x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밑수가 2고 3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그 4의 x를 그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로그 4의 x는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겠죠. 하지만 로그 함수는 반드시 1,0를 지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로그의 진수가 1인 경우에는 요 로그의 밑수가 10이든 5든 3이든 2든 상관없이 진수가 1인 모든 로그의 값은 0이라고 했어요. x가 1이라는 것은 지금 로그의 진수가 1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로그의 밑수에 관계없이 이 로그 값, 즉 y라는 것은 항상 0이에요. 그래서 1,0을 반드시 지납니다. 로그 함수는. 지금 요 붉은색의 실선은 y 꼴 x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제 y 꼴 2의 x성이라는 요 지수 함수하고 y 꼴 로그 2의 x라는 이 로그 함수를 보면은 이제 y 꼴 x, 즉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y꼴 2의 x승하고 y꼴 로그 2의 x는 y꼴 x 원점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학생들 중에서 순간적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y꼴 2의 x승. 자, 요 지수 x를 갖다가 이제 로그로 표현하면은 x는 이제 로그 2의 y거든요. 그런데 비교되는 그래프는 x는 로그 2의 y가 아니고 y는 로그 2의 x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헷갈려 하는 거야. 이 검정색의 실선은 2의 x승이라는 이 지수 함수의 지수 x가 변화할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변화하는 값이 이제 y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x가 변함에 따른 y 값을 갖다가 나타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푸른색의 실선은 로그 2의 x라는 이 함수에서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로그 2의 x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값을 갖다가 y라고 했고 요 y를 갖다가 그린 거예요. 따라서 y 꼴 2의 x승이라는 이 지수 함수에 대응하는 로그 함수는 x는 로그 2의 y가 아니고 y는 로그 2의 x입니다. 제가 왼쪽의 그래프에서는 y 꼴 2의 x승이라는 이 지수 함수가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x의 범위를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만 그렸어요.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제가 x를 0에서 20까지 이제 변화를 시켜봤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x가 20이 되면 y 꼴 2의 x승이라는 이 함수의 값은 100만 정도 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는 y 꼴 2의 x승이란 이 지수 함수의 x를 0에서 한 3 정도까지만 변화시켜도
y 값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를 0에서 20까지 변화시켰거든요. 그러면 요 y 꼴 2의 x승에서 x의 값이 20이에요. 그러면은 함수값, 즉 y 값은 거의 100만에 가깝습니다. x를 20까지 변화시키면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 0에서 이제 10까지 x가 변화해도 y 값은 변화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x 이퀄 20까지 그리다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즉 요와 같은 그래프에서는 뭐 현미경을 갖다 놓고 본다 하더라도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지수 함수의 경우에는 x의 변화에 따라서 요 y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따라서 넓은 범위의 x에 대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에는 y 값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곤란한 점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요 이제 축의 스케일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앞에서 제가 30년 정도 공학계열에서 일을 하면서 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해본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래프는 몇 번 그려본 적이 있거든요. 로그를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예로서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로그 스케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XY축을 잡잖아요. 그리고 XY축에 이제 눈금을 매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눈금은 선형 축적, 영어로는 리니어 스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부터 0을 하나씩 이제 붙여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을 갖다가 10배를 하면 이제 10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 10배 하면 100이 되겠죠. 당연히 10배 하면 그 다음은 1000이 될 것이고, 또 10배 하면 만이 됩니다. 요 1, 10, 100, 1000, 만을 이제 상용 로그로 한번 잡아 보겠어요. 1을 로그 10으로 잡으면 0이 되겠죠. 그리고 10을 갖다가 로그 10으로 잡으면 1입니다. 만을 갖다가 로그 10으로 잡으면 4가 돼요. 로그 스케일에서는 이제 0에서 1, 그리고 1에서 2, 요렇게 이제 한 칸씩 바뀔 때마다 이제 그 값은 10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Y축을 선형 축적 리니어 스케일로 잡았을 때는 여기가 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동일한 간격을 올리면 여기는 20이 되고 여기는 30이 되고 4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Y축을 상용 로그 스케일로 잡으면 여기가 10이라고 그러면 동일한 간격을 올렸을 때 20이 되는 게 아니고 10배를 해준 100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간격을 올렸을 때는 200이 아니고 100의 10배인 1000이 됩니다. Y축을 로그 스케일로 잡았을 때는 동일한 간격마다 10배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기가 10이면은 20이 아니고 100이고, 그리고 동일한 간격을 올렸을 때 200이 아니고 1000이다. 뭐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이제 눈금을 보면은 이 눈금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여기가 10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눈금이 20일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 눈금은 이제 30이 되겠죠. 그런데 10에서 20으로 가는 눈금하고 20에서 30으로 가는 이 눈금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죠. 선형 축적 리니어 스케일에서는 10에서 20으로 갈 때 10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에서 30으로 갈 때도 동일한 간격인 10의 차이가 나죠. 30에서 40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로그로 잡았기 때문에 10은 1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은 로그로 잡으면 1.3010이에요. 그리고 30을 로그로 잡으면 1.477입니다. 로그 10에서 로그 20으로의 요 차이는 0.301이에요. 로그 20에서 로그 30의 차이는 0.176이고 로그 30에서 로그 40으로의 차이는 0.125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10에서 로그 20으로의 차이 0.301을 100%로 봤을 때 로그 20에서 로그 30으로 변할 때 그 값의 차이는 58%예요. 그리고 로그 30에서 로그 40으로 갈 때에는 이제 요 0.301에 비하고 42%거든요. 로그 스케일로 눈금을 그릴 때는 10에서 20으로 가는 요 눈금의 간격을 적당하게 잡아줍니다. 간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20에서 30으로 갈 때의 눈금의 간격은 10에서 20으로 갈 때의 눈금 간격에 비해 가지고 58%만 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30에서 40으로 갈 때에는 10에서 20으로 갈 때의 그 눈금 간격의 42%를 잡아주면 돼요. 로그 스케일의 눈금은 이렇게 작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에서는 눈금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거야. y=2의 x승이라는 이 지수 함수를 x축은 리니어 스케일, 즉 선형척도로 그대로 두고 y축만 로그 스케일로 잡아가지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직선으로 그려지네요. 이 그래프는 y축만 로그 스케일로 잡았기 때문에 세미로그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x축도 같이 로그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로그 그래프라고 합니다. 제가 로그를 갖다가 공학적으로 사용해 본 기억은 이것밖에 없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